네, 청와대의 반격이 시작된 걸까요? 지난주 촛불 집회 때까지만 해도 최대한 몸을 낮추던 청와대의 태도가 사뭇 달라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은 검찰 조사 연기를 요청했고 박 대통령은 외교부 인사와 LCT에 대한 엄정 수사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나 말고 LCT 조사해라. 과연 어떤 전략을 구상 중인 걸까요? 최창렬 YTN 개관 해설위원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관련 이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그 전에 지금 한 가지 속보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오늘 검찰에 소환될 예정입니다. 특별수사본부가 마련된 서울중앙지검에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CJ 이미경 회장의 퇴진을 종용했고 청와대의 뜻이냐라고 하니까 그렇다라고 말했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오늘 소환된다는 소식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자, 저희들은 일단 청와대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죠. 온도차가 많이 달라졌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확연히 느껴집니다. 예. 지금 며칠 전 지난 주말이라 며칠 안 됐잖아요. 그때 예. 100만 촛불 집회 이후의 모습과 특히 어제 그저께 유영하 변호사가 입장을 발표를 했었잖아요. 예. 그때 이후로 완전히 그 친박 측 그리고 대통령 측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박근혜 예. 대통령 측의 입장이 바뀐 것 같아요. 그동안 그 최경환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전면에 나서지 않았었는데 어제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간에 그 대다수 국민 여론은 이 헌정 중단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혼란 수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정현 대표는 뭐 일관되게 대통령이 하기에 따라서 지지율이 회복될 수 있다. 이런 입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아까 잠깐 모두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LCT 문제를 가지고 엄정 수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언론에서는 어쨌든 잠재적 수사 대상인데 그리고 피의자 신분이라는 설도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수사를 엄단하라고 지시하는 것 자체가 어떤 국면 전환을 노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예. 게다가 또 사드 문제도 그렇고 국정교과서 문제도 이제 밀어붙이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한일 군사보호 협정 문제 이 부분은 대통령이 강하게 지금 추동하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예. 것들이 민감한 현안을 가지고 찬반이 좀 분명한 거잖아요. 이런 현안들을 가지고 뭐 지지층을 좀 결집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야.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하나의 반격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이게 보여집니다. 자, 지지층 결집 효과고 잠시 뒤에 좀 더 예. 보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른바 오세훈 서울시장 자진 사퇴에 대한 학습 효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어땠습니까? 지난번 서울시장에서 오세훈 시장이 자진 사퇴를 했더니만 바로 그 다음에 들어왔던 서울시장은 야권으로 가는 것이죠. 예. 만약에 이 현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한번 그 야권이 하는 물러서는 것처럼 경우? 스스로 물러나거나 했을 경우에는 정권과 정부가 바로 야당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했는 것 같고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그 내부적으로 얘기하듯이 결국 불법이 과연 어느 정도 했느냐 이 문제를 따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렇게 따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4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결의를 하는데 내용에 보면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경우에도 보통 위법이 되는 게 아니고 명백하고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 탄핵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예. 내부적인 법률 검토를 해봤더니만 이 정도를 가지고 하야 내지 탄핵으로 가기는 어렵지 않겠나 하는 그런 법률적인 판단을 했는 것 같고 최근 들어서 오히려 지난 주말에 야권이 결집했다고 하지만 그거에 대한 반사 효과로서 아하. 여권이 조금 결집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그런 판단을 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도 SNS에서 보면은 예전보다는 오히려 보수 진영들이 목소리를 내는 케이스가 많고 오늘 아침에 제가 봤더니만 그 정호원 전 총리 2년 동안 박근혜 정부에서 총리를 하셨던 분이 이 상황은 냉정하게 사실관계부터 확정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법률적인 책임을 물어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보수층이 이제 서서히 목소리를 드러내는 그런 과정에서 지금으로서는 전체적인 방향이 상당 부분 강경 모드로 선회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예, 강경 모드의 선의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저 뭐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아주 현실적인 이유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물러나는 방법은 퇴진밖에 없잖아요. 스스로 물러나는 방법. 예.
지금 정치권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은 저는 그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라고 보거든요. 예. 역시 그것도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만 가능한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결국은 탄핵밖에 없어요. 탄핵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얘기가 많이 됐던 거 아니겠어요? 법률적인 문제도 있고 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말이죠. 또 지금 말씀처럼 이 사안이 오래가면서 보수층이 결집할 수 있는 상황도 될 수가 있고요. 그 사이에 어떤 뭐 다른 뭐 북한 변수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탄핵은 야권보다는 청와대가 오히려 더 선호한 듯한 뭐 여당이 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일단 시간을 좀 끌면은 좀 버티기로 좀 하면은 뭔가 상황이 반전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처럼 뭐 SNS에서도 뭐 보수층들의 그런 얘기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근데 문제는 말이죠. 이건 뭐 있는 그대로의 사실 분석하는 것이고, 과연 청와대가 그러한 상황인식이 옳은 것인가?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100만 촛불 집회를 그렇게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닌데, 약간의 상황 변화가 전혀 없는 건데, 지금 상황 변화가 전혀 없는 건데 그렇게 이제 판단들을 하는 거죠. 탄핵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지난 노무현 정권 때도 탄핵으로 결국은 기각됐었고 말이죠.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 정말 이건 상황을 좀 오판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최근에 이제 대통령의 행보가 일부 이제 뭐 청와대 입장에서는 최소화하고 있다. 그래서 뭐 외교부 차관 임명장 뭐 이런 거야 이제 당연히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뭐 트럼프랑 전화 통화 이건 대통령으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근데 갑자기 어제 LCT를 철저하게 조사해라라고 대통령이 그러니까 뭐 주문했다라는 거는 그건 어떤 차원일까요? 그렇습니다. 그 대통령 지시 사항이 5가지나 됩니다. 예.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은 부산 LCT 비리에 대해서 가능한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서 예. 신속 철저하게 수사해서 예.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서 예. 연루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하라. 예. 제가 받는 수사 지휘 중에 이 정도의 어떤 정확하고 구체적이고 한 것은 정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연루자 엄단은요. 그렇습니다. LCT를 물론 입이 무겁다고는 합니다만 아무리 사람이 입이 무거워도 조사를 철저히 하면 찾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정치인들 뒤에 있다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데. 그렇습니다. 결국 인허가권 과정에서 정치권 내지는 정관계가 개입되지 아니할 수가 없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와 같은 그 얘기를 하자마자 지금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인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오히려 제2의 최순실 게이트다라고 하면서 여권의 핵심 인사가 개입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그렇게 나오니까 같은 개원이라잖아요. 그렇죠. 결국 그러한 점에서 이제 결국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야당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의 물타기다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것이 그 얘기 예전부터 숨겨온 폭탄에 마찬가지다 했는데 왜 이 시점에 스스로 자백하듯이 나와서 하느냐 그런 것이 야권의 입장에서는 여당에서 국면 전환용 카드로 던진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갈수록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거의 서울은 아니고 지방이긴 하지만 결국 서울에서 잡혔지 않습니까? 그렇죠. 워낙 큰 2조 7천억 원에 해당하는 사건이고 지금 나오는 것은 여야 막론하고 정치인이 개입됐고 특히 지금 의혹 같은 경우에는 부산 쪽에 있는 여야를 비롯하고 중진 의원급들이 관련됐다는 그런 의원이 있기 때문에 정치권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용복 사건이 만약에 터져서 정치인들 소환 한두 명 되기 시작하면 이게 언론 입장에서도 이 사건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또 다른 게이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재밌는 건 한 말씀만 게이트가- 제가 드리면은 예.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부산이란 겁니다. 부산. 그렇죠. 어떻습니까? 서울에서 취재를 하는 인원들이 상당 부분 부산으로 가야 되는 예,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 있어서도 야권에 있어서는 시야를 돌리는 것에 상당히 어떤 그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이제 우리 정치가 제가 항상 걱정하고 우려하는 게 이 프레임의 정치의 본질이 굉장히 강해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그건 우리나라 정치만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우리가 특히 그렇습니다. 네. 이른바 프레임의 정치 네. 그리고 블랙홀의 정치. 어떤 현안이 전혀 해결되지 않고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현안이나 이슈가 생기면 그 이슈가 덮어버리는. 그렇죠. 최순실 게이트를 덮으려고 대통령이 10월 24일 날 희정연설 때 개헌을 얘기했잖아요. 그 개헌이라는 것도 사실 최순실 게이트 덮으려 했던 것이나 마찬가지로 이 LCT도 마찬가지예요. 예. 지금 대통령에게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들은요. 사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이 법률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건 헌정의 위기고 민주주의 질서 자체의 위기란 말이죠. 예.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그런 LCT 이런 것과 같이 맞물려 버려 가지고
이게 덮는다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단지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여야 정치인들이 얼마나 연루된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뭐 예. 그렇게 예단할 수 없는 것이고 단지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 이 LCT 문제로 자꾸 이제 논의가 흘러가고 논점이 바뀐다면은 이 최순실 게이트의 사실상의 배우가 대통령 아니냐 이런 뭐 지적은 굉장히 많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 예. 거의 확정 단계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LCT 게이트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건 저는 그렇게 만만하게 전 덮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번 사안은 너무 그렇죠. 그걸 기존의 정치 프레임으로 보면 그게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 이 LCT를 가지고 헌정의 위기나 민주주의 질서 자체 덮는다. 이건 저는 그런 도대체 그 분석 자체도 하면 안 된다라고 LCT 생각합니다. 이영복 네. 그 회장이라는 분은 원래 그런 사람이고 그럼요. 네. 뭐 그런 사람의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전과도 있고 원래 워낙에 그런 문제 제기돼 왔었죠. 예, 예. 제기돼 왔었던 사람이고 이거는 대통령에 대한 그동안의 뭐 기대, 뭐 국민들의 실망감 그리고 이건 나라의 얘기입니다. 같은 프레임에 묶으려 한다는 의도는 저는 없었으리라 나누고 믿고 싶습니다. 자, 요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뭐 세월호 특검법 얘기 나올 때마다 이게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도 관심이 있었던 게 바로 세월호 사건 당일 7시간 대통령의 행적입니다. 저희 YTN에서 이 문제를 취재를 했는데요. 세월호 사건 당일 7시간을 뭐 정확하게 유추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니겠습니다만 국군 수도병원의 간호장교가 청와대에 출입했다는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YTN의 단독 보도입니다. 신호 기자의 보도 내용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넘어가 있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한 지난 2014년 4월 16일 사고 7시간 만에 공식 석상에 나온 박근혜 대통령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듯 엉뚱한 질문을 던집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나왔는데 가족들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학생들은 침몰하는 배 안에 갇혀 있던 상황. TV에서 생중계되던 내용조차 제대로 모르고 7시간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데 대해 성형시술이나 무속 행사에 참석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대통령께 직접 확인한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또 경호실에 확인한 결과 4월 16일 당일 외부인이나 병원 차량이 청와대를 방문한 사실도 없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성남에 있는 국군수도병원 간호장교가 세월호 침몰 당일 오전 청와대에 출입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이 장교의 청와대 출장 기록을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국군수도병원에서는 출장 갈 때 반드시 행선지와 출장 사유를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정확한 청와대 출장 사유 등을 밝히기 위해서는 해당 간호장교의 소환 조사도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최순실 자매가 서울 강남의 차움병원에서 대통령의 주사제를 수십 차례 대리 처방받은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일단 최순실의 국정농단 의혹에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해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수사는 특검에 가서나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신호입니다. 네, 세월호 사건 당일 국군 수도병원 간호장교가 청와대에 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이 같은 YTN의 보도와 관련해서 청와대는 검찰 수사로 밝힐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정현국 대변인이 오늘 아침 브리핑에서 청와대가 확인해 본 사안은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주 짧게만 얘기했습니다. 부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부정을 했었죠. 뭘 부정했었죠? 세월호 당일날 오고 간 사람 없다. 경호실에 확인해 봤더니 외부 사람 들어온 적 없고 외부인이나 병원 차량 온 적 없다라고 했는데 간호장교는 외부인 아닌지요. 이 문제가 갖고 있는 물론 아직 정확하게 규명된 내용은 아닙니다. 폭발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사실 그 야권에서 특히 야권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참사 때 7시간 대통령이 뭘 하고 있었느냐, 대통령이 이 국가의 정말 그 최원수로서 이와 같은 큰 사건 앞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아까 그 정영국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그 이미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당일날 외부 병원 차량 들어온 적 없다, 외부인이 들어온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와 같은 것이 오늘 지금 그 YTN 보도와 관련해서 살짝 사실과 다를 수 있는 여지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결국 거기다가 또 엊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유영하 변호사,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제일 말미에 대통령이 여성으로서의 프라이버시 같은 것도 생각을 해달라라고 했는데 지금 얘기했는 것처럼 그럼 그것에 대해서 그럼 프라이버시란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더니만 그거는 검찰에서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그 얘기는 했습니다. 또 안 했어요, 뭔지는. 결국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로서는 그 퍼즐을 이렇게 맞춰볼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정말 지금 YTN에서 얘기했는 것처럼 청와대에 간호장교가 갔다고 하면은 그 간호장교가 정말 평소 때 드나들었던 사람이라고 하는지 지금 국군 수도 통합병원 소속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청와대에서 계속 진료를 했던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뭐 해소는 되겠지만 예. 명백하게 아까는 외부 사람은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했다는 그렇죠. 점에 있어서는 결국 청와대가 지난번에 사실은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않았거나 있다. 모르고 이렇게, 있었거나. 예, 모르고 있었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 검찰에서는 아마 이것까지 수사할 시간은 사실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특검으로 갈 경우에는 특검 지금 수사 대상이 14가지는 객관적으로 써놓고 15번째 관련해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되는 그렇죠. 사건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것도- 대해서도 지금 수사의 단서가 나왔기 때문에 수사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이렇게 예. 그리고 그 결과가 발표된다고 하면은 결국 또 세월호 사태가 있었던 것만큼의 어떤 후폭풍이 있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월호 7시간 이 부분은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항을 무슨 뭐 지난번 조선일보 칼럼에 나왔고 산케신문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 칼럼 때문에 세월호 7시간 동안 대통령의 행적이 밝혀지지 않군요. 이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계속 청와대가 하는 얘기는 15번에 걸쳐서 서면 보고와 전화 보고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그러나 청와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른다고 얘기했었어요. 예, 뭐 경호상 밝힐 수 없다고 밝힐 수 그랬죠. 없다라고 했는데 왜 못 밝힙니까? 이제 와서 다 지난 일이고 그런데. 대통령 혈액도 바깥으로 나가는 혈액이 마당에 바깥으로 나와서 혈액 검사를 밖에서 채취하는 마당인데 최순실 씨는 마음대로 드나드는 마당에 현재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아까도 보도에 나왔잖아요. 대통령이 7시간 만에 나타나가지고 구명조끼 다 입었는데 왜 안 보이냐. 이건 그야말로 뜬금없는 얘기란 말이죠.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지 않군요. 국민들의 의혹이 계속 증폭될 수밖에 없고 이건 특검에서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예. 만약에 이 부분이 밝혀진다면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더 상황은 완전히 더 그 대통령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요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청와대가 이 세월호 7시간 동안에 대해서 아무 논평도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예를 들어서 뭐 구술했다. 대통령이 제가 구탄단 얘기까지 있더군요 라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뭐 시술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그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입장은 밝혔는데 그럼 대체 뭘 하고 계셨는지 아니 그거 아니고 A도 아니고 B도 아니면 시술도 안 받고 굿도 안 했으면 그럼 뭘 하고 있었는지를 밝히지는 않고 있는 겁니다. 청와대 어디에 소지하고 있었는지를 밝히면 그렇죠. 돼요. 문제는 어디 깨끗이 있는지조차도. 해결이 되는 건데 그거는 예. 얘기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내일 7시간 동안 뭐 하실 겁니까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이미 2년 전, 3년 가까이 된 그 시간 전에 그때 뭐 하고 있느냐는 거 질문하는 겁니다. 그렇죠. 경호상의 문제라고 한다면. 청와대가 경호상의 문제 이미 지났는데 무슨 경호상의 문제입니까? 예.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어디 대통령이 계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죠. 그럼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계속 이런 의혹이 나오는 것이고 결국 간호장교가 하필 그날 청와대 갔다라고 하니까 예. 뭐 주사를 맞은 것이 아니냐 이런 자꾸만 얘기가 나오는 다만 거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국회에 가서 대통령은 일어나면은 주무실 때까지 일을 하는 것이고 또 대통령이 있는 곳이 집무실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제 말씀이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하니까 자꾸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죠. 실제로 대통령 비서실장조차도 그 당시에 대통령이 어디 있었는지를 잘 모른다는 취지로 얘기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계속 의혹을 제기한다는 것 정말 청와대에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순실 게이트가 이렇게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조사를 통해서 모든 걸 다 밝혀야 되는데 문제는요. 검찰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한마디라도 들어보려고 기자들이 그래서 뭔가 단서라도 찾아주려고 물어봅니다만 참 어떻게 앵무새 같은 얘기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지요. 뭐 오늘 조사받고 나온 김종 전 차관까지 뭐 비슷한 얘기만 합니다.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장윤정 앵커가 그동안 검찰에 출석한 사람들을 쭉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많은 인파가 몰린 이 자리, 바로 포토라인입니다. 취재가 과열되며 생길 수 있는 몸싸움을 방지하려고 기자들이 만든 일종의 경계선인데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으로 누군가 검찰에 소환될 땐 종종 이 포토라인 앞에 서곤 합니다. 최순실, 차은택, 우병우, 김종, 현 정부 실세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포토라인 앞에서의 자세는 조금씩 달랐습니다. 안봉근 전 비서관은 몰래 출석으로 빈축을 샀습니다. 출석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나온 겁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어 취재진은 긴장의 끈을 놓고 있었는데요. 그 사이 마치 검찰 직원인 것처럼 통사 안으로 슬그머니 들어가 버렸습니다. 덕분에 취재 라인은 무너지고 한바탕 대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역시 포토라인을 피해갈 수 없었던 우병우 전 수석. 민감한 질문을 받자 굳은 표정으로 여기자를 2, 3초 동안 쏘아봤습니다. 당당함을 넘어 무례함까지 느껴지는데요. 이런 태도를 보고 많은 국민이 분노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수갑을 찬 채로 취재진에 둘러싸인 차은택 감독은 내내 눈물을 멈추지 못했고요. 최순실 씨는 취재진에 떠밀려 신발 한 짝이 벗겨지기도 했죠. 자, 포토라인 앞에선 최순실 게이트 관련자들의 모습 어떻게 보셨나요? 포토라인 앞에서의 자세는 제각각이었지만 이들에겐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카메라 앞에서 내놓은 답입니다. 검찰에서 모든 것을 일단 진실되고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은택 씨, 우병우 전 민정수석 모르십니까? 우병우 전 민정수석 모르십니까?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한 전 미르재단 모든 것을 사무총장이 다 명함을 사실대로 보여줬다고 하는데 사실 아닙니까? 검찰에서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하겠다 이런 뻔한 답이 이제 지겨울 법도 하죠. 그래서 어제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검찰 조사는 당연히 성실히 받으시는 거고 모든 거는 제가 있는 그대로 검찰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말씀 반복하려 오신 거 아니실 거 아니에요? 성실히 검찰 수사에 잘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된다고 누가 가르쳐 주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정말 누가 일러준 모범 답안이라도 있는 걸까요? 김종 차관은 어제 똑같은 말을 10여 차례나 반복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성실히 임하겠다. 물론 검찰 조사를 앞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말일 테지만 반복적으로 기계적인 답을 듣는 국민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자, 뭐 검찰 조사 받는 사람들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검찰 수사도 아니고 조사를 일단 받아야 되는 대통령 얘기를 다시 한번 오늘 그 얘기만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 변호인이 대통령 입장을 이제 얘기할 겁니다. 검찰은 날짜 이제 못 박았어요. 18일. 뭐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뭐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 의미 없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결국 지금 현재의 그 변호인의 그 전략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여러 번 조사받지 말고 다 한 다음에 한 번에 조사를 받아라 이런 얘기인 것 같고 예. 결국 행간의 의미는 검찰 수사는 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특검에 가서 부르면은 특검 수사 때 받겠다라고 보는 것이 한마디로 그냥 그렇게 쉽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2차 그 대국민 담화 때 검찰 조사 받겠습니다. 특검도 받겠습니다라고 그렇습니다.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사과 발언에 따르면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의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저도 맞다고 봅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변호인이 나름대로의 전략은 세우겠지만 국민들에 대한 어떤 지지도라든가 국민들에 대한 어떤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자세 같은 것들에서 그렇다고 하면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지금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나에 대한 수사다라고 한다면 와서 얼른 받자라고 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결국 지금 수사 같은 경우에 물론 그렇습니다. 제가 수사 실무를 해보면은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 다른 사람을 기소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누구누구와 공모하여라는 것이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 누구누구와에 대해서 공란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결국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최초에 나오는 공소장 자체를 나중에 공소장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처음부터 정말 지금 그 전체적인 아까 최초의 상황을 바꾸려고 한다라고 했었는데 예.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 한다고 하면은 스스로 떳떳하면은 스스로 나가서 나를 조사하라는 그런 자세가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김종 차관 조사를 받았습니다만 누군가 뭐 김종 전 차관까지 지금까지 조사받고 있는 사람들의 대통령에게 조사가 필요한 진술을 좀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을까요? 상당히 그 혐의가 확보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검찰이. 그렇죠. 그래서 안종범 지금 수석도 그렇고요. 최 씨, 안종범, 뭐 정호성 할 거 없이 기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통령 조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사실상 지금 말씀처럼 대통령의 어떤 조사가 없이도 기소할 수 있지만 만약에 대통령 조사가 없으면요 나중에 이 기소 유지도 어려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저는 법률적인 문제는 말씀하셨으니까 대통령이 담화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이게 성실히 응하는 자세는 아니잖아요, 적어도. 대통령이 그렇게 국민 앞에 사과하고 사죄하고 성실히 응하겠다라고 얘기했으면 약속까지 해놓은 문제를. 최소한도 검찰 지금 피의자 신분 아니잖아요. 참고인 신분 아닙니까? 예. 참고인 신분이라면은 조사에 응해야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유영하 변호사가 그저께 한 얘기 중에서 변론이라는 얘기였어요. 지금 변론하러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법정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일단 사실관계도 틀리는 얘기고 기록을 본 다음에 나중에 해야 된다. 검토할 시간이 뭘 검토합니까? 지금 막 참고자 그렇죠. 참고심으로 가서 있을 때 옆에서 조력하는 정도란 지금 말이에요. 재판반으로 가는 줄 알아요. 근데 변호사가. 완전히 국민들을 무슨 뭐 아주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로 이제 거의 무시한 태도가 아니면 이렇게 변호사가 일개 변호사가 예. 변론하러 시간이 없다. 예. 사건 기록 검토하시. 지금 사건 기록 검토를 왜 합니까?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고 참고심은 있었거든요. 이거를 용납하면 안 되는 근데 거예요. 다만 그분- 잠깐만요. 대통령께서도 스스로 성실히 수사받겠다고 얘기했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정말로 국민을 너무 지금 존재 가치를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예.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다만 짧게 제 말씀드리면은 변론이라고 하는데 그 변론이라는 것은 형사 그 검찰에 나가서 하는 것도 변론에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 피의자건 참고인이건 조사할 때 변호사가 하는 것을 누구는 입회라고 하고 누구는 참여라고 합니다. 입회는 변호사는 입회라고 합니다. 입회는 가만히 있으란 겁니다. 그렇죠. 옆에서 그렇지만 따뜻하게 변호사들 말고.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참여라고 합니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미국에서 보는 것처럼 적극적인 어드바이스를 하는 것까지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변호사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창렬 YTN 개건 해설위원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